이렇게 앉으니까 제가 마치 전국 일주 여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부산, 양양, 제주, 전주 멀리서 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공통적으로 몇 가지 드릴 거예요. 질문에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서태지 대표님은 아까 말씀을 너무 짧게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시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각자 PT 짧은 말씀에도 있었지만은 왜 하필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세 분은 지역이 고향이셔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셨고, 나머지 세 분은 지금 활동하시는 곳이 고향이 아님에도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왜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지 각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아까 설명이 좀 짧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성의 없이 준비하고 그러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양양에 오기 전에 해운대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한 3년 정도 해운대 해수욕장에 스마트 비치라는 걸 해운대 구청에서 만든 것들을 운영하면서 아주 우연찮게 아주 오랜만에 저는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강릉의 경포해수욕장에 가게 됐던 거예요. 갔는데 진짜 해운대는 다 비키니 입고 너무나 멋진 그런 바다의 문화가 있었었는데, 제가 강릉이 경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바다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경포에 갔는데 다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 등산복 입고 뭔가 이렇게 바다의 느낌이 안 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상권도 줄고 동해바다로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젊은 친구들은 동해바다를 그냥 바가지 씌우는 바다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동해바다로 좀 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기획해서 강원도 양양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단은 질문에 제 대답이 1부와 2부가 있는 것 같아요. 1부는 왜 지역이냐인 것 같고 2부는 왜 이 지역이냐인 것 같은데, 일단 지역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좀 재밌는 점은 저희가 이제 괜찮아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회사 공장이라는 회사는 지역에 가서 뭔가 공폐가가 많은 인구 소멸기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하는 그런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 중간에 사업 대상지로 고려했던 곳 중에 사실 치앙마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죠. 저희는 단순히 여행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 청년들이 힘들다라는 걸 깨닫고 이 청년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어떤 고향 같은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제주도에서 한량유치원을 만들었고,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 너무 저희가 빌릴 수 있는 공간들이 비쌌고요. 그래서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까 태국의 치앙마이를 가서 찾기도 했었는데, 태국의 치앙마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청년들이 거기까지 올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 편한 숙소를 만들어도 우리 청년들은 서울에서 당장 일주일 벌지 않으면 그 다음 일주일을 살아갈 돈이 없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고 쉽고 편하게 올 수 있는 위치가 필요했고요. 그러면서 지역에 눈을 돌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왜 목포라는 지역일까라고 하면 사실 저는 로맨스라고 얘기를 해요. 목포에서 어떤 로맨스가 있었던 거죠. 남녀간의 로맨스가 아니고요. 목포, 전 도시 이제 서울 전국 일주를 하면서 순천도 좋았고, 여수, 통영, 거제, 남해, 군산 굉장히 좋은 도시들이 많았는데, 목포에서 저희에게 제안이 왔어요. 여기에서 살면서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 저희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좀 보장받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20년 그냥 부상으로 써라는 어떤 제안이 있었었고요. 그분이 이제 한량유치원에 오셨던 손님이었는데, 한량유치원 같은 것을 여기서 한번 해보라라고 해서 목포에 갔죠. 그게 로맨스라고 생각해요. 어떤 지역이 우리에게 품을 제공했고 저희는 거기에서 목포에 살고 있고, 지금까지 처음엔 잠깐 살아볼까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살면서 그 이유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왜 목포가 좋은지.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회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첫 사업을 했는데, 그 하고 있던 일은 이제 대학로를 홍대처럼 변화시키는
대학로 문화공간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도 만들고 벽화도 그리고 이제 대학로에 축제를 기획하는 사업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걸 할 수 있게 됐었던 배경은 저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고 홍대로 놀러 갔다가 홍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매번 홍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홍대 같은 재미를 이곳 우리 동네에서 느껴보면 좋겠다.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로, 내가 자취방을 두고 있는 여기에다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게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걸 하다가 잘 안 돼서 망하고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 역시나 제가 그 전주 한옥마을을 봤을 때 대학교 때 대학로에는 당연히 노래 부르고 춤추는 문화가 존재해야 돼라고 봤던 저의 관점처럼 한옥마을을 보니까 먹고 자고 입는 게 한국적인 걸로 당연히 있으면 더 좋겠어라는 관점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복을 채워 넣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가 막 성공적으로 대박이 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 혼자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초코파이 어디로 사러 가냐고. 제가 혼자만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한옥마을의 아르바이트생이나 한옥마을의 공무원으로 저를 착각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혼자 한복을 입으면 한복 입은 사람이 되지만 100명, 1000명, 3000명이 한복을 동시에 입고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거든요. 나도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떻게 관광객들이 갖게 만들까를 고민을 했고 이제 한복을 입는 축제부터 기획을 한 다음에 한복을 입는 관광지까지 기획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축제는 시간의 관점에서 기획이 될 건데 저희는 이제 축제를 기반으로 공간의 관점에서 한복 입는 도시, 마을을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발전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발전을 해서 이온 케이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사업하시니까 제가 되게 심플한 질문 답변했는데 거의 뭐 사업 비즈니스 모델과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조금 짧게 또 질문이 많이 있으니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내려오게 된 이유는 고정비용이 적게 들어서 부모님 살고 계시니 집세를 안 내도 되는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탈일이 많은 거죠. 친구, 그다음에 선배들,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도움받을 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자라는 동안 목마름이 있었는데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기회들에서 그것들에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나면 여기에 내가 모자랐던 걸 내가 내 스스로 다음 후배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든 다음에 물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미션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영수 대표님은 이제 고향이 아니시잖아요. 예. 네, 왜 시흥 월곶에 가셨는지. 일단 처음에 저희가 대상직 후보군을 선정할 때 월곶은 대상직 후보군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대상지들 막 공간들을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월곶을 떠올리게 된 거는 이왕하는 거 잘 될 것 같은 데 가서 하는 것보다 진짜 누가 봐도 이상한 데 가서 하면 그래도 뭔가 하는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비포&애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왕하는 거 그래도 뭔가 티나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월곶을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광수 이사님은 또 제주도에서 서울 계시다가 어제 또 하셨잖아요. 마지막이라서 계속 짧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드릴게요. 원래 좀 짧게 하려고 했어요. 저는 좀 사업을 좀 오래 하다가 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진짜로 서울에서 제일 멀어서 제주도 갔고요. 다른 이유 없고요. 부산이 제일 멀었으면 부산 갔을 거고 별 큰 의미 없이 그냥 제일 먼 곳을 갔고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런 행사 때 이제 자주 초대받아서 와서 보는데 다음 행사 때 이 질문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 기생충 그 봉준호 감독인가요? 그 얼마 전에 인터뷰 보셨죠? 왜 오스카상에는 노미네이트 되지 않느냐? 오스카는 로컬이잖아 라고 그랬잖아요. 서울도 로컬이거든요. 그냥 제주도라 그러니까 지역이라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간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준비한 거는요. 그 지역만이 가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린 건 일반인들이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지역이 왜 하필 오길까? 왜 사람도 없고 살기도 힘들고 젊은이도 없는데 가서 뭐 하겠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질문 드린 거고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계신 그 지역만이 가진 매력, 이게 서울에도 없고 다른 곳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없는 그 매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지금 계신 지역의 매력을 한 두 가지씩만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가겠습니다. 할까요? 네, 짧아요. 일단 한라산 있고요. 한라산 전 세계에서 제주도밖에 없고요. 뭐 바다는 여기저기 다 있는데 한라산은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커요. 근데 한라산이 있으니까 제가 서울에서 길 가다가 양말 보이면 양말 사고 뭐 콘서트 하면 가야 되고 뮤지컬 하면 가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다 없어져요. 한라산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요. 한라산에서 얻게 되는 그 위안들이. 근데 저 제주도 가서 책을 더 많이 읽을 줄 알았거든요. 책을 더 안 읽어요. 왜냐면 그냥 한라산 보면 되거든요. 사색이 되거든요. 책 그래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로 오세요. 근데 진짜 좋아요. 네. 한라산. 네, 월곳에 뭐가 기회보다는 그냥 매력적인 거 얘기하면 한라산 없죠? 네, 없습니다. 폭우가 있어요. 네, 포구 있어요. 저희도 포구 있어요. 폭우 기능이 상실됐어요. 저희도 상실됐어요. 그래서 반장도 문을 닫았어요. 그다음에 아파트 바로 옆에 모텔이 한 40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횟집이 한 150개가 그거 두 개 다 제주도가 훨씬 많아요. 네, 공실이 좀 그렇게 많고요. 아무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밌게 바꿔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포구 기능이 상실했더라도 여전히 이제 바다 조망을 가지고 있고 모텔이 지금은 좀 안 좋게 쓰이고 있지만 이 숙박 기능을 살리면 재밌는 숙박을 하룻밤 머물다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더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좀 이런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오히려 좀 재밌는 기회로 좀 많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대표는 부산, 영도의 매력. 네, 저는 두 분 말씀하신 건 다 있고요. 네, 복례산 있고, 강 엄청 많고, 폭우 많고, 네, 그런데 이제 영도가 가진 또 다른 환경적인 측면은 섬에서 도시를 볼 수 있다는 것. 바로 도시 바로 앞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 같은 풍광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도는 아시는 분 있겠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수탈의 전청기지였고요. 우리나라에서 물자를 가져갔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랬고 또 피난 시대에는 임시 수도로서 거기에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 특히 이북 분들이나 제주도 분들, 전라도 분들이 많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생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업화 시대에 많은 중공업 시설들, 항만 시설들 때문에 생긴 산업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장점이죠. 네. 전주 맛있습니다. 일단 소금 음식 맛있어서요. 제가 인생 살기가 너무 피곤해졌어요. 타 지역 가면 맛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네. 음식 맛있는 음식 있고 두 번째는 박세상이 있습니다. 네. 옆에 홍도 대표님이 또 목포에 맛보시면 네, 전주 맛있다고요? 못 구워보시죠. 네, 뭐 사실은 저는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 굉장히 공감합니다. 많은 질문을 받아요. 왜 거기냐라는 질문. 저는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좋은 걸 찾으면 너무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왜 우리 지역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여쭤보시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하도 저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광수 대표님처럼 처음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사실 얘기하다 보면 좀 맛도 있고요. 근데 맛있는 건 딴 데도 있어요. 섬도 되게 많고요. 섬 그리스 가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목포에 뭐 있다라고 말하는 것, 목포에 섬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뭐 사실 부탄 가면 행복지수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포만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는 좀 제가 할 말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다면 혹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이유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가 엑셀시트에다가 우리 지역에 사는 남자들 다 리스트 해놓고 거기서 1등을 하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뭐 부산, 광주, 대구 뭐 다 리스트 해놓고 거기서 목포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루의 로맨스, 네, 어떤 썸이 있었기 때문에 왔기 때문인데 와놓고서 보니까 참 이제 정이 붙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답과 비슷한 거는 목포에 괜찮은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 저번에 한번 목포 놀러 갔다가 홍보 대표님이 그런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고 저를 되게 높은 산 위에 어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치를 딱 보시면서 제가 이 경치를 보고 목포에 살기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셔서 목포를 한번 보시면은 왜 목포가 좋은지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대표님. 지금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그때랑 대답을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바닷가 앞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런 꿈 같은 일을 다 상상 한 번씩은 해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양양이 가장 그 장점이라는 것은 바닷가의 철조망들이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바다들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도 바닷가 앞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는 아마 양양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원래 시간이 뭐 1시간 정도인데 지금 좀 시간이 살짝 넘을 것 같은데 저희가 플로어에도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이제 질문을 생각해 주시면은 저희가 질문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는 좀 워밍업이 없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요. 요거는 전체 다 말씀 안 해주시고 좀 해당하는 분께서 원하시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사업을 하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게 꼭 지역이라서만 아니고 어쨌든 지역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그거를 어떻게 또 극복하셨는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또 그리고 그게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극복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한 두세 분 정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마이크는 또 풀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해서 힘든 거는 제가 살던 곳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스터디가 안 돼 있겠죠.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에 대해 잘 알아야 되고 잘 안다는 거는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드나든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문화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어려웠고 그걸 저는 한 3년 정도 그냥 살면서 극복을 했어요. 사는 수밖에 없죠. 갑자기 내가 선두콩을 먹고 나갈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 살면서 제주도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아닙니다. 혹시 또 네. 저는 인식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그 다음에 오해가 정치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예, 그 대부분의 경우에 네, 결국 정치하려고 하는 거네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듣거든요. 그런 오해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을 어떻게 또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저는 제 갈 길 그냥 계속 갑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네. 혹시 한 분만 더 답변해 주십시오. 되게 좋아요. 저희 양양은 총 24,000명이 전체 국민 전체 인원수예요. 그 7,000표를 받으면 군수님이 당선이 되는 정말 작은 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민원들도 소홀히 지나갈 수 없는 아주 작은 커뮤니티인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몰랐는데 사업이 잘 되고 나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 전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자리에 있었는데 서울은 마지막에 견적으로 사업이 망할 수가 많죠. 근데 시골은 싸가지로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해수욕장 운영기간 45일 동안 1년치의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돈을 벌어가면 자기네가 못 번다 생각을 할 거니까 저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저희가 돈만 벌어가려는 의도를 가지면 시골에서는 싸가지 없다라는 걸로 찍혀서 경기가 저희 진입로를 막아버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이 그 지역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걸 꼭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은 45일 해수욕장 운영기간으로 여름이 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거기 다 살게
근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 비수기, 성수기 간극을 좀 줄이는 일.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비수기를 줄이고 성수기를 늘리는 일. 사실 그 일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래서 많이 돈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도 지역에서 장학금을 또 내셔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또 지역에서 사랑받고 계시는 것을 거듭나고 또 들었습니다. 제 플로우의 질문을 좀 받고 싶어요. 혹시 처음에 항상 제 질문 마이크를 드리려면은 말씀은 안 드시는데 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꼭 이런 기회가 한번 없으면 앞에서 세 번째 줄 네,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그 배드라디오 대표님께서 그 방과 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숙박업 하세요? 아니요, 아직 하고 있진 않은데. 네, 할 예정이세요? 네. 그럼 따라 알려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네. 이따 명함 받아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맛배기라는 좀 광고 말고요. 그리고 보통의 숙박업들이 부대 시설로서 F&B 공간을 할 때 매출 비중이 10%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저희 목표가 60%고 지금 1호점 같은 경우 40%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어떤 질문이 가장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훌륭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한 자리에 모실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배드라디오로 오세요. 네. 혹시 질문 또 계신가요? 저쪽에 제가 못 봤었는데 앞에서 세 번째 쭉 계신 것 같아요. 기둥이 있어서 제가 못 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지역에서 사진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을 분들이랑 뭔가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대화를 해야 되는 과정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나와 계신 대표님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과의 나이와 저희의 나이가 이제 많이 간극이 좀 크잖아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마찰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지 되게 궁금해요. 혹시 어떤 분을 지목하셔서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만납니다. 네. 안 만나는 게 이제 무슨 협의회가 되게 많아요. 체육부터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봉사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라우드 마이너리티라고 하고 목소리 큰 소수가 이제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한테 소비자들은 지역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그냥 자기네들 알아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이 그런 분들은 동네에서 뭘 하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굳이 막 민원을 하지도 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도 않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사일런트 메저리티, 침묵하는 다수의 그런 소비자들이 소비자라는 관계로 이제 형성이 되고 저희랑 같이 재미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들이 좀 하고 싶은 것들도 우리를 통해서 좀 실현시키고 이렇게 좀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기존의 사람들하고 그렇다고 막 척을지지는 않지만 굳이 가까워지려고 저희는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공장의 후보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영승 대표님 말씀에 극공을 하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때 첫 생각은 싸가지 없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싸가지가 이제 저희가 없는 세대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떡해요? 저희는 그게 너무 어려운데 그 어르신들하고 마치 이제 같이 지역에 있으면 저희가 막 뭔가 재롱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지역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소셜 미션을 뭔가 수행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어하는 건 우리 내부 구성원들이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내려온 청년들은 사실 너무 힘들어서 잘 살러 왔고 돈 벌고 그리고 좀 괜찮아지고 그렇게 지내려고 왔는데 거기서 뭔가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자꾸 뭔가 어른들을 맞춰야 된다는 게 이 공동체를 오히려 싫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붙잡아야 될 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르신들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제 저의 목표는. 그러니까 저는 그 청년들과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동체 기본적인 부분은 허들이에요. 그 공동체는 허들을 두는 것.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언어로 대화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공동체가 살아남아서 잘 지내고 돈도 벌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자생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청년들이고 취업하고 거기서 돈 벌고 거기서 돈 쓰고 거기서 계속 살아갈 거예요. 결국엔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먼저 지역에 도움 주기 위해서 자꾸 살아가야지라고 하다 보면 결국엔 그걸 못 이루고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좀 학생하고 대표님 계속 말씀해주세요. 일단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지역에서 사업을 할 건지 지역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비즈니스를 만들 건지가 사실 구분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할 거면 굳이 주변과의 인간관계는 그다음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뭔가 기반이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었던 상태에서 마을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들과 이제 보살핌을 받고 또 제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마을이 이해가 되고 여기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된 다음부터 뭘 해야겠다는 계획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건 좀 구분이 되는데 제가 약간 제 하소연을 하자면 저는 정말 한옥마을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쁨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일단 첫 번째 인사를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요. 무조건 인사를 잘했고 두 번째 할머니 할아버지 뭐 리어카라도 끌고 가시면 제가 뒤에서 다 밀어드리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저 외지에서 온 놈이라는 얘기가 돌다가 점점 이제 밥 한번 먹으러 오라고 하시면서 집 대문을 열어주시면서 식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까워지시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겨나요. 제가 한복이라는 프로젝트를 한옥마을 하겠다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보여드리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다고 하셨어요. 장하다, 이런 일은 꼭 필요했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처음에 길거리 노점에서 한복을 30벌 놓고 길거리 노점에서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김치 부침개 같은 거 붙여다가 저 먹으러 갖다 주셨습니다. 근데 무려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온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한복집 사장님이 되셨어요. 제가 돈 버는 게 증명이 되니까 다 한복집을 차리셨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처음에 제가 한복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저 좋은 일이었어요. 돈은 안 되지만 한옥마을에 필요했던 일. 하지만 이게 돈이 버는 일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일을 따라하면서 결국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자리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자리 만들어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름대로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상황을 흘러가요. 같이 해야 된다. 경쟁이 되지 않으셨어요? 매출의 줄보다. 지금 후회합니다. 네, 제가 그거 한복집 제가 진짜 한옥마을에 100개 차렸으면 매출 100억은 했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었냐면 나는 기획자다.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옥마을에 한복대가 좀 많아져야 내가 원하는 한복 입는 관광지가 된다는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처음에 그걸 다 네, 해당 말씀에 대해서 박주기 대표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듣고서 또 듣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저희 고향에서 사진관을 하시는 후배예요. 꼭 내가 먼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먼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분들이 거기를 지키고 계셨던 분들이라 그걸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너그럽게 먹어야 돼요. 그분들은 어차피 계속 살고 계셨던 분들이고 그 산이랑 그 마을을 안 떠나고 계속 살고 계셨던 분들이고 가끔 되게 어렵게 얘기하고 관계 맺기도 어렵고 되게 까탈스럽게 볼 때도 있는데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쨌든 사업하고 돈 벌고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 넓게 너그럽게 먹자. 아까 저는 좀 어렵더라도 어쨌든 구조를 짜는 일을 좀 먼저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커뮤니티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을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와 같이 이제 대응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자가 되면 싸움이 반복이 되면 이게 또 해결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심판을 세우는 또 조직을 다시 이제 구성을 하는 구조를 짜는 거죠. 그 심판은 주로 기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자체나 아니면 어떤 무관단체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또는 이런 단체들이 심판 또는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상자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다시 더 구조를 짜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구조를 짜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에서 사업을 이런 일을 하려면은 지역에서 잘 녹아들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 지역 커뮤니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또 그 방식을 어떻게 선택해야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이강태 이사님 말씀처럼 어쨌든 지역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지내보고 살아보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좀 질문을 프로에서 받고 싶은데요. 네,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혹시 마지막 저희가 시간이 오버했는데 질문을 좀 받고 싶어요. 혹시 마지막 기회, 다시 오지 않는 마지막 기회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마지막 질문 드리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사업들을 잘 이끌어오시고 만들어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이 지역의 사람들과 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면서 또 꼭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확장한 어떤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게 있다면 진짜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서피비치가 올해로 5년 차, 만 5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서피비치 2호점, 3호점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양양 하조대 앞바다에서 100년이 가는 랜드마크를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조금 돈을 덜 벌고 저희가 수익을 좀 적게 가져가더라도 진짜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시는 분, 저희한테 돈 안 쓰시는 고객들이 한 90%가 돈을 안 쓰시고 사진 찍고 가세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분들이 저희의 최고의 마케터시거든요. 그분들이 인스타에 서피치 태그를 올려주시는 분들. 항상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고 그 서피비치에 오시는 분이랑 운영하는 저희가 돈을 내기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너그럽게 그분들을 편하게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서 100년을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칠순잔치는 서피비치에서 이제 한국은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제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숙소와 그리고 단기로 해볼 수 있는 팝업 가게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쉽고 편하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목포라는 지역에 어떤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와서 지내다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구글의 회사의 복지 중에 하나가 괜찮아 마을에서 한 달 동안 리모트 오피스 하는 게 있게 만들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주에서 모델을 발굴을 했지만 조금 타 대표님들과는 다르게 현재 이 지역에서 발굴한 모델을 정득화를 시키고 지금 해외 아시아 쪽으로 확장을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업들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어디서 찾을 거냐라는 걸 미래로 생각해 봤을 때 5년 뒤, 10년 뒤에는 지역의 경쟁력은 해외에 있는 각각 로컬 지역들과의 인프라 연결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현재 전주에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들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주로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변에 있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모든 존재들이 쓸모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바로 자기의 행복한 어떤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실험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역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딱 만 3년 됐는데 어떤 지역의 그런 히스토리, 역사성을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고민들과 더불어서
월곳이기 때문에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더 잘 발현시킬까를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월곳이 슬럼화가 좀 많이 된 이유는 월곳을 올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지역에 올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 올만한 이유를 가장 이 월곳에 맞는 방식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드라디오는 시작 단계부터 저희는 글로벌 호스텔 브랜드를 만들자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구조나 팀 빌딩이나 모든 면에서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한 세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1호점 오픈한 지 4개월 차, 내년 3월에 2호점 오픈하고 지금은 전주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호스텔 3호점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1년에 3개에서 5개 정도 오픈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 5년 뒤에는 20호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 시장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주에서 만들어진 로컬 브랜드가 글로벌로 진출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들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렇고 저희는 단순히 아까 제가 처음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시간이 좀 많이 주어졌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방만하는 건 그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여행 경험이라는 게 여행이 많이 일상화 됐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여행지에 와서 숙박을 경험하고 여행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저희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서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오시면 꼭 배드라디오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시간 15분 정도 됐는데요. 네, 정말 다 마찬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지역에만 있는 기회, 또 지역이기 때문에 있는 기회뿐만 아니고 정말 새로운 길을 가장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이 여성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정말 지역을 또 사랑하는 마음들, 여기서 또 사람들과 같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데 저희가 큰 응원의 마지막으로 끝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